뭐 사업자 등록증 셀프로 하시고 홈택스에서 직접 한 번씩 해보시면요, 아마 여러분 또 여러 개 내실 분 계시니까 이런 것도 다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쇼핑몰 건물주 쇼건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내는 거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커먼스페이스 대표를 맡고 있고요. 쇼건님 초청해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사업자 등록이나 이런 거 진행하시면서 궁금했던 점들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려보려고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근데 저도 지금 신규 사업자 된 지가 이제 2년이 넘어가다 그쵸. 보니까 저도 어떻게 됐는지 이제 기억이 안 나요. 커먼스페이스 대표님 모시고 좀 자세히 네. 내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이 좀 있는데 네. 사업자 처음 준비하시는 분이 일반 사업자로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간이 사업자로 하는 게 맞아요? 처음에 어떤 거를 시작하시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쇼핑몰을 운영하시더라도 이제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쿠팡에서 그냥 일반 판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이 과세자로 시작을 하셔도 충분히 판매를 하시는데 영향이 없으신데 보통 이제 최근에 쿠팡 Z 배송이나 로켓 배송 같은 경우에는 입점을 하기 위해서 조건이 일반 과세자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이제 어떤 사업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좀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세무적으로, 세금적으로도 혜택이 간이과세자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사업자 등록할 때 간이 사업자로 먼저 신청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매출이 쌓이면 일반 과세로 바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이제 간이과세자가 최근에 작년, 재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총 매출이 8천만 원 이하이면은 간이과세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요. 8천만 원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전대차와 임대차의 차이. 네. 전대차와 임대차의 차이는요.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의 소유주가 있고 거기를 임대 받으신 분이 이 임대받은 물건을 가지고 다시 재임대를 하는 걸 저희가 전대차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재임대를 놓기 위해서는 이 건물 소유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제가 임대를 놓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놓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임대인이 허가를 해줘야지만 다시 재임대를 할 수가 있는 걸 전대차라고 하고요. 임대차 계약이라는 걸 말 그대로 건물 소유주가 직접적으로 세입자를 받아서 임대를 주는 걸 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대차 계약이라는 게 아무래도 중간에 어떤 누군가 한 사람이 또 껴있는 상황이니까 네. 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조금 더 큰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네.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홈택스라고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가 나옵니다. 지금 부가세 신고 기간이라서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평소에는 그냥 바로 이렇게 메인 화면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로그인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요. 인증서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먼저 회원 가입을 하시고 인증서 등록을 먼저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증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인증서로 먼저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에 상단 메뉴에 신청 제출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사업자 등록 신청 정정 메뉴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내가 쇼핑몰을 운영할 거다. 뭐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에 가입을 할 거다라고 할 때는 여기 사업자 등록 간편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통신 판매업을 신청할 수 있게끔 절차를 간편하게 해놓은 메뉴예요. 그래서 이 메뉴를 눌러주시고요.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그 인증서가 등록이 되어 있다면 본인의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필수로 입력해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빨간 별 표시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수 사항만 입력을 하면 되고요. 뭐 국세 정보나 이런 걸 받기 위해서는 휴대폰 번호를 미리 등록을 해 놓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아래 이메일까지는 등록을 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밑에 내용에 보시면 가게, 사무실 등 사업장을 빌리셨으면 뭐 제가 자택에서 하시는 거라고 하시면 아니오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뭐 비상주 사무실을 빌리셨거나 상가를 임대를 하셨다면 얘를 눌러서 빌린 사업장이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사업장 정보 입력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지금 사업자 등록증에 들어갈 상호명을 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스페이스 이렇게 상호명을 정하시고요. 개업일자도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아니면 내가 오늘부터 사업장 개업 일시로 정하고 싶다 하시면 그런 원하는 날짜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임대차 계약이라고 똑 안 맞춰도 되나요? 네, 안 맞춰도 됩니다. 제가 1월 1일에 개업을 한 걸로 하고 싶다. 그러면 1월 1일로 네,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아래 보시면 이제 주소 검색이 나올 거예요. 자택 주소라든지 아니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그 주소지를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조회를 누르시면 이렇게 아래 주소가 나오고요. 선택을 하시고 완료하기를 누르신 다음에 아래 보시면 이제 건물명, 동층, 호 넣게 되어 있는데 이 건물명이나 동층은 안 넣으셔도 되고요. 제가 만약에 자택이라면 자택의 동호수를 넣으시고 아니면 이제 뭐 비상주 사무실에서 받은 호수가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호수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업종 선택을 하실 때 예전에는 우리가 업종을 다 일일이 선택을 했었어야 돼요. 검색을 해서 소매업이면 소매업, 전자상거래면 전자상거래 검색을 해서 선택을 했는데 아까 그 사업자 등록 신청에서 이 간편 신청이기 때문에 제가 통신판매업과 관련된 업종들이 미리 이렇게 리스트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업종을 선택만 바로 해주시면 돼요. 보통 구매 대행은 어떤? 구매 대행은 여기 해외 직구 구매 대행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선택을 하면 되구나. 네, 바로바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서 물건을 판매하실 때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은 구매 대행업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종 등록을 선택을 해주시고 아까 그런 거죠? 네,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로 내려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아까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일반 과세자를 선택을 할 건지 간이 과세자를 선택을 할 건지 여기서 먼저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간이 과세자를 처음에 선택을 하셔서 하시다가 매출이 늘어나면 자동으로 일반으로 전환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쿠팡 제트 배송을 먼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반 과세자로 선택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임대차 정보를 넣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임대차 입력 수정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위로 올려 보시면 저희가 보통은 이제 자택 주소보다 최근에는 비상주 사무실을 통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업자 등록증상에 임대인의 정보가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서 나와 있는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넣으시고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임대인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나 뭐 법인등록번호 이런 건 넣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이 사업자 등록번호만 넣으시면 자동으로 불러와지고요. 그다음에 임대차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에 선택했던 임대 정보 저희 사업장 주소로 넣었던 그 주소와 동일한 주소로 조회하기. 이건 자기 집이나 아니면은 네, 그 비상주 사무실 임대. 네, 맞아요. 임대한 부분에 호수와 동일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임대차 정보 계약하셨던 언제 계약했냐. 계약 일자를 달력에서 선택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 계약하신 정보를 이쪽에서 선택하셔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뭐 전세금, 월세, 임대인 전화 이런 부분은 빨간 별 표시가 없기 때문에 따로 입력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면적만 넣어주시고 밑에 등록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혹시 이게 임대차 계약서만인데 전대차 계약서도 똑같이 작성하면 되나요? 전대차 계약서도 동일하게 작성을 하는데요.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전대차 관련된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웬만하면 전대차는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 네. 보니까 임대차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네. 전대차라고 안 나와서 네. 전대차 계약서는 여기도 그대로 똑같이 넣어도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네, 그 임대인의 정보를 똑같이 넣으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여기서 국세정보 수신 동의를 꼭 해주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장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여기에 임대차 계약서를 넣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임대차 계약서를 받으셨으면 임대차 계약서를 넣으시면 되고 전대차를 만약에 하셨다 그러면은 임대차 계약서와 전대 동의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같이 첨부를 해주셔야만 되고요. 만약에 전대차 동의서가 누락이 됐다고 하면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전대 동의서도 함께 첨부하라고 네, 연락이 올 거고요. 여기서 파일 찾기를 누르셔서 네,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파일을 첨부하신 다음에 다음을 누르시면 그 여기에 최종 확인에 그 확인하였습니다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제출 서류 확인하기. 아까 제가 임대차 계약서를 넣진 않았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넣으면 여기에 제가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정보가 표시가 되고요. 네. 이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에 신청서 제출하기만 눌러주시면 이게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을 마친 겁니다. 되게 간단하네요. 네, 엄청 간단하게 편하게 누구나 쉽게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에
그다음 나와야 이제 통신 판매업을 신고를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여기에 지금 저희가 민원이 접수됐다고 나오는데요. 보통 뭐 세무서에 따라 다르지만 오전에 접수하시면 보통 오후에 사업자 등록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오후에 사업자 등록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마켓에 그 회원 가입을 하시고 통신 판매업 신고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까 임대차하고 전대차하고 네. 그 주의하라고 이제 말씀을 네. 좀 하셨는데 네. 혹시 전대차로 인해서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런 일이 보통 어떤 게 좀 있나요? 뭐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 중에 뭐 사건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이제 전대차를 통해서 세입자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세무서에서 이제 실사를 나간 거예요. 근데 실사를 나갔는데 여기가 이제 관리도 잘 안 되고 있기도 했지만 너무 많이 받고 있기도 해서 세무서에서 이제 직권 폐업을 네, 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최근에 세무서들에서 전대차로 들어오는 그런 임대 계약은 약간 조금 더 꼼꼼하게 보고 조금 더 이제 뭐 실사를 나간다거나 조금 더 확인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합니다. 아, 오늘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봤는데요. 저도 보니까 뭐 과정 자체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예. 한번 뭐 사업자 등록증 셀프로 하시고 홈택스에서 직접 한 번씩 해보시면요. 아마 여러분 또 여러 개 내실 분 계시니까 이런 것도 다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저희 커먼 스페이스 대표님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또 하실 게 있나요? 네, 지금 이제 쇼핑몰 시작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다 올해는 대박 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